안녕하세요. 457DB입니다. 오늘은 삼성물산 패션 부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매출 현황을 중심으로 지금 이 회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기업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 매출은 2조 200억 원, 국내 패션 대기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자소서나 면접에서 매출 1위 기업에 대한 성장성만을 강조한다면 삼성물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지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삼성물산이 1위인데 돈은 LF가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자소서를 쓰면 지원 동기가 얕아 보이고 면접에서도 분석력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 패션업계 전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핵심만 딱딱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큰 그림부터 볼게요. 삼성물산 패션 부분은 2022년에 매출 2조 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조 클럽에 진입했어요. 이후 23년에는 2조 510억, 24년엔 2조 40억, 25년엔 2조 200억, 4년 연속으로 매출 2조 원대를 유지한 겁니다. 외형은 확실히 지켜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수익성이에요. 영업이익을 보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3년에 194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 24년에는 1700억 원으로 12.4%가 하락했고 25년에는 1230억 원까지 내려왔어요. 27.6% 감소인 건데 2년 연속 두 자릿수 하락인 거죠. 영업이익률로 보면 더욱 선명합니다. 22년부터 23년에는 9%대로 업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25년에는 6.1%까지 떨어졌거든요. 같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남는 이 이익이 줄어든 셈이에요. 25년을 분기별로 나눠보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1분기엔 영업이익이 340억 원, 전년 같은 분기가 540억 원이었으니까 200억 원 넘게 빠진 거죠. 소비심리 위축의 기후 영향까지 겹친 결과였어요. 바닥은 3분기였습니다. 영업이익이 120원까지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 42.9% 급감인 전년 대비 42.9% 급감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같은 3분기에 매출은 오히려 올랐어요. 4,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 수입 브랜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을 밀어올렸는데 프로모션을 너무 많이 돌린 겁니다. 매출은 올라가는데 이익은 빠지는 이 전형적인 할인 의존 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난 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4분기에 반전이 나옵니다. 매출 5,600억 원, 영업이익 4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4.7%나 증가했어요. 겨울 시즌 프로모션이 맞아떨어지면서 영단 실적을 끌어올린 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익이 감소하는 건지 구조를 봐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고정비가 비중이 높은 사업이에요. 오프라인 매장 운영비, 인건비, 마케팅비가 매달 고정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정체되면 이 고정비를 감당할 여력이 바로 줄어들고 이익이 빠르게 감소하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수입 브랜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30%인데 수입 브랜드에는 로열티 비용이 붙습니다. 매출 외형은 키워주지만 마진을 깎아먹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 포인트가 경쟁사 비교할 때 핵심이 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경쟁사인 LF와 비교해볼 차이입니다. 매출만 놓고 보면 삼성물산이 압도적 1위예요. LF보다 약 1,400억 원 크고 한참과는 5천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LF가 1,694억 원으로 삼성물산보다 460억 원이나 영업이익이 더 높습니다. 매출은 삼성물산이 더 큰데 이 이익은 LF가 훨씬 많은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LF가 9%대, 삼성물산은 6.1%, 수익성에서 완전히 역전당한 상태인 거죠. LF의 비결이 뭐냐면 자체 브랜드 중심의 이익 구조입니다. 헤즈스가 중국, 베트남, 대만에서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 자회사 던스트도 중국 티몰에서 여성 의류 상위 1%에 진입했거든요. 자기 브랜드로 파니까 로열티가 없고 마진이 높은 구조예요. 단단 삼성물산은 수입 브랜드가 매출 30%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로열티가 붙어요. 매출 외형은 키워주지만 마진은 깎아먹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LF가 자체 브랜드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방향입니다. 나머지 경쟁사들 상황도 봐야겠죠? 한점은 타임, 시스템을 하세요. 파리 패션위크에 15회 연속 참가하면서 글로벌 존재감은 키웠지만 투자 비용이 아직 수익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5%까지 내려왔어요. 코어로 FNC는 영업이익률이 0.26%까지 떨어졌고요. 사실상 이익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 브랜드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아예 적자 전환됐어요. 대신 코스메틱 부문 비중이 40%까지 커지면서 패션 회사에서 뷰티 회사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독특한 케이스죠. 이건 삼성물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수익성 악화는 삼성물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5대 패션 대형사 전체가 3년 연속 수익성 둔화를 겪고 있어요.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 해외시장 개척 비용, 거기에 24년 내란 이후 25년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정치적 불안정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킨 결과입니다.
특히 수입 브랜드, 고가 브랜드 쪽 타격이 매우 컸어요. 주요 고객인 고소득층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금을 쥐고 있으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소비를 줄이거든요. 면접에서 삼성물산 실적이 왜 하락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묻는다면 삼성물산 자체의 구조적 문제와 업계 전체의 관광 문제를 분해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분석력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패션업계의 현황과 삼성물산 현재 실적, 25년 최신 버전의 실적까지 제가 분석해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패션 부분의 분석은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건 삼성물산 패션 부분 분석의 약 30% 정도예요. 실제로 자소서를 쓰시려면 왜 삼성물산이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면접에서는 경쟁사 대비 구조적 강점의 문제, 직무에서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삼성물산이 어떤 전략으로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삼성물산만의 경쟁력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 담아냈어요. 삼성패션연구소의 트렌드 설계 구조, 텐지숍 인큐베이팅 파이프라인부터 직무별 입사 후 포부 연결법까지 이런 내용이 전부 정리되어 있어야 자소서 쓸 때도 면접 준비할 때도 한 번에 끝납니다. 사우출지 구독하시면 이 모든 내용이 담긴 삼성물산 패션 부분 기업 분석 자료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기업 분석부터 자소서 소재, 면접 답변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매번 따로 차단하기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삼성물산 패션 부분의 대비는 끝나는 거죠.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삼성 계열사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